예,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기 좀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 투표록이라고 해서 투표록이라고 해서 선거일 투표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적는 그 장부가 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록을 전체를 좀 확인한 다음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저희가 산출을 한 기준, 그 일선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아까 말씀드린 광역 단위 자치단체하고 기초 단위 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세 군데가 선거 가치를 거기서 경비를 지급받을 때 경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1.1배 이렇게 산출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감축할 필요가 아까 말씀드린 감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감축을 해서 인쇄를 하고, 만약에 아마 끝나고 그런 잔여 예산이 있으면은 그 내역과 어떤 내역을 쓰고 어떤 남았다 해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1이라는 건 산출하는 기준의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예산은 아니고 그렇게 받는데 산출해서 받고 그거를 그 내역을 산출했다고 해서 그걸 100% 다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선거관리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썼고 그 반납이 그래서 이만큼이고 해가지고 내역하고 해서 자치단체 그대로 반납을 합니다. 선거 1국장 이상능입니다. 긴급위원회가 선거 당일 자정에 열렸는데 더 일찍 소집해 열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사태가 좀 오후 6시 전후부터 불거졌는데 긴급위원회가 늦어진 이유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요. 그 해당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구성이 이제 9분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님들 연락을 취해야 되고, 일부 위원님들은 이제 사무실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청사에 계셨지만은 또 이제 외부에 계신 위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또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당일에 이제 저희가 국민의힘으로부터 항의 방문을 좀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사항이 뭔지 그런 요구 사항들을 저희가 듣고 또 위원회의에서 결정할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됐기 때문에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송파구 투표소가 오전 11시부터 관할 선관위 측에 공지가 부족하다고 보고가 올라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송파구 투표소의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고 보고된 최초 시간이 몇 시인지,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몇 시에 이에 대한 응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1시경에 이제 투표소에서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11시에 투표소에서 송파구위원회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1시 한 40분경에 이제 송파구위원회에서 서울시위원회로 투표용지가 부족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그 이후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투표용지를 2차례에 걸쳐서 불출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태가 발생하고 이틀이 지나서야 위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좀 늦은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대선이나 그 이전 선거에서도 이제 선거 운영 관련해서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왜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됐다고 파악하시는지 여쭙습니다. 그 위원장님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저희는 1차적으로는 해당 전국적으로 이제 개표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개표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송파구위원회만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오늘에야 이제 개표가 최종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현안에 대한
사건 해결과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선거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뭐 사고가 생기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원인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11시 때 보고가 이제 처음 들어갔는데 이게 꽤나 긴급한 사안임에도 조치까지 이게 몇 시간 걸렸던 이유로 그 부분, 네.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송파구위원회가 지금 방금 개표를 끝내가지고 저희가 진상조사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실관계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할 겁니다. 그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1시 40분에 보고를 했다는 거는 지금 떨어져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투표율이 높아지니까 앞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될지 그 문의가 최초에 한 게 그 시간대였고 그 이후에 2시경 후에 그때서부터 불출이 이루어진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이제 말씀드리면 11시, 방금 질문하신 취지가 맞는지 몰라서 말씀드리면 11시 40분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취지의 문의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그런 문제 사항이 보고가 됐을 때 6시 전에 이게 조치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남아서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처가 왜 이렇게 안 됐는지 그 부분이 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 11시 40분에 했던 게 시간이 6시하고는 상당히 시간차가 있는데 이건 좀 의문이 드는 경우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의 보고는 약간 성격이 조금 다르게 지금 파악되고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럼 11시는 아니고 2시 25분에 정확하게 장실 사동 출격해서 35매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갔다고 제가 자료를 확보했는데 네. 그 시점에서 바로 대비를 했다고 보기에는 또 시간 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시간대는 제가 확인하면서 말씀드렸는데 2시경에 그때쯤에 지금 무번호 투표용지를 불출을 하기 시작한 때가 그때쯤이라고 저희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2시 25분에 정확히 35매라고 했고 그때 선관위에서 모니터링 한다고 답변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 투표소하고 시간대는 저희가 진상규명 확실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대쯤에 2시경에 무번호 투표용지를 송파구위원회에서 투표소로 불출을 하고 있었던 시기여서 드린 말씀이고요. 네, 혹시 경찰 또는 특검이 출범을 해서 만약에 선관위 내부자료 확보 위해서 강제수사 착수하게 되면 이번에는 내부자료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조하실 용의가 있는지 하나 여쭙고요. 또 저번에 가족채용 비리 때도 노태하 위원장이 사과하면서 외부 통제 방안을 마련을 약속을 했는데 1년 3개월 동안 뭐가 바뀌었고 어떤 대처를 지금까지 해왔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수사가 이루어질 때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관련 법과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당연히 지금까지도 거부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외부 통제 부분은 저희가 감사위원회라든지 감사관 외부 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좀 평가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태하 위원장님 취임하시고 벌써 4번째 사과하고 사퇴까지 하셨거든요. 그동안 뭐가 바뀌었는지 최소한의 바뀐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인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선거 절차 사무 전반에 걸쳐서 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나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확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선거 절차 사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투표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의 정확도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을 마련했고 그런 사항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주셨을 때 이제 송파에서 부족하다는 사인이 왔을 때 그쪽으로 불출을 했다 말씀 주셨는데요. 불출을 했음에도 이게 수량이 모자랐던 건가요?
예, 2시경에 그 무번호 투표용지를 송파구원에서 1차로 불출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부족하다고 연락이 상황 파악이 되고 있어가지고 2차로 또 불출을 하고 그게 계속 진행이 실제로 됐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번에 불출할 때 넉넉하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좀 소수만 보낸 건지 불출 양이나 이런 것도 아직 파악이 됩니다. 지금 불출됐다는 그 투표용지가요, 1차적으로 하는 게 송파구 위원회에서 무번호 투표용지라고 밑에 일련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이 투표용지를 불출을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많이 인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투표용지 작성 관리록에 몇몇 일련 번호를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인쇄를 했고 이 무번호지는 번호가 없는 건 몇몇 인쇄를 했고 정당 추천 위원님 포함해서 위원들이 다 확인해서 기록 관리를 하는 장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번호를 써가지고 불출을 하고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불출됐는지는 파악이 됩니다. 전체적인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터진 투표소에 몇 장 정도 보냈는지. 개별 투표소별로 일부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체에 그냥 예를 들어서만 말씀을 드리면요. 송파구 가락 2동 3투 제일 제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걸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추가 배부를 50매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투표소별로 14개 우리가 어떻게 파악됐던 그런 투표소에 수량은 틀리지만 그 정도 분량들을 계속해서 불출을 했던 겁니다. 송파구의 잠실 실종 최소 기준 50%를 미돌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또 50% 미돌 투표소가 또 있는지 현재까지 파악된 바가 있는지 부분까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보도는 봤는데요. 49점 맨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끝단이 100단위에서 절상을 하지 않고 절사를 해가지고 소수점까지 갔을 때 49점 몇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절사를 했을 경우는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최소 하한선을 50%로 했기 때문에 그 절사에 의한 경우 외에는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가 배부 기준이 사전 투표를 포함해서 투표율 60% 기준이 됐을 때 그때부터 추가 배부를 한다. 이렇게 안내를 하셨다고 자료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투표가 일정 이상 완료된 이후에 계속 그걸 모니터링 하시면서 추가 배부를 하신 건지 그렇게 모니터링 하신 사이에 시간이 더 지체돼서 이런 문제가 커진 건 아닌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짜로 어떤 발언을 안내를 했는지 그거는 파악을 해야 되지만은 저희가 투표율에 만약에 투표소에서 우리가 좀 불안하다. 앞으로 6시까지 가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임의로 다 배부를 할 분량을 여부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표율이 진짜로 그런 것 같은 그런 걸 구분해서 배부를 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관련해서 12일 이내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실질적인 진실이 규명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조사를 하시다 보면은 민진한 부분이 더 늦게 늦춰서라도 조사를 더 충실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의 이 심각성이라든가 시급성 때문에 최대한 단기간에 저희가 그 사유와 원인과 그 진상을 밝혀서 뭐 책임질 부분도 책임을 묻고 또 앞으로 개선될 부분을 개선한 제안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짧게 잡은 거고요. 만약에 그 10일이라는 기간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의원들 아까 학계라든가 언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미 답변진 상태인가요? 아, 아닙니다. 그런 단체의 추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는 10일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축소 인쇄를 할 경우에는 선거구나 투표구별로 조정 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파구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다수 투표소는 50%를 기준으로 했지만 일부 투표소는 60%를 기준으로 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151조 보면 투표 용지 같은 경우에 시군구 선관위에서 뭐 의원구 선관위도 선거일 전일까지 통보하는 규정도 있다고 하는데 예. 선거 당일에 투표 용지 부족 때문에 바로 보낸 거가 위법 사항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은 그 일반적인 투표 용지의 송부 절차를 이제 규정한 것으로 보였어요. 뭐 이런 그 사고에 대비한 특별한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거일 당일에 투표 용지를 이렇게 추가 공포한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절차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안에서 이미 배운 구체적인 그 법상 규정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뭐 저희가 앞으로 이번에 그 이제 제도 개선 의견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은 뭐 법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규칙이나 최소 내부 업무 처리 지침에는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상황, 위기 관리 매뉴얼 같은 게 선관위 제도가 아마 있을 텐데 예. 그 안에 일부 투표소에서 이렇게 투표 용지가 극히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조치한다라는 그거의 근거는 이런 예. 거다라는 게 좀 정리된 게 있나요? 뭐 그냥 일반적인 사건 사고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편람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건 사고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이런 케이스를 예정하고 규정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이번에 사고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뭐 더 세밀하게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있으면 선관위에서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한 그 사건 사고라는 범주 안에 예. 이런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태는 예상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 당연히 가장 그 중요한 사건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건 사고 보고 체계가 뭐 투표소에서 저희가 구시군 선관위 그리고 시도 선관위, 중앙 선관위로 이제 보고가 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처리를 하고 또 처리 사항이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중앙까지 보고가 돼서 이렇게 처리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운영은 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최근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 투표율 용지가 과다하게 남은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선거의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 용지를 단축해서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부 연구 결과와 일선위원회의 의견이 다 이러한 의견이었던 건지 혹시 다른 의견들은 없었는데 그것만 추가 선택하신 건 아닌지 구체적으로 그 내부 의견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내부 의견의 내용은 말씀드린 그 이제 하한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TF에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또다시 그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공유를 하고요. 시도 선관위 그 선거과의 의견을 구하거나 아니면 일선 선거계장 의견을 구해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 과정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큰 반대의 의견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대부분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설명했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 9분의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이 한 분이고 나머지 다 아직 전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사고가 터진 상황에서 이 8명의
네, 그 부분은 당연히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사건 사고 대응 시 일반적인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부서라든지 사무처에서 이제 최종 대응을 하겠지만은 이번 사고와 같은 이런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이나 의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부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추후에 감사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직무감찰 이런 걸 조사하거나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 수용 가능한지 그런 입장도 혹시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 업무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에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사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전국 투표소 중에 50% 하한에 맞춰서 투표용지를 인쇄한 투표소가 전체 중 몇 %인지 그런 게 따로 파악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고 저희가 이번에 지금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경우 해당되는 투표소의 이제 인쇄 비율은 파악은 했습니다만은 전국의 모든 투표소를 50%와 60% 인쇄 비율을 가지고 조사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 규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배부해주신 자료에서도 숫자가 안 맞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배부 투표소 현황 67개 투표소 중에 부산 8개, 제일 위에는 근데 죽구, 북구, 금정구 이렇게만 써있고. 그거는 위원회 기준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고, 투표소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투표소 기준으로는 8개 투표소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8개인데 예. 밑에 있는 부산 5개, 동구, 부산 진구, 남구, 북구, 수영구가 위쪽에 추가 배분 현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조사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는가 싶어서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여쭤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줄에 8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페이지를 말씀을 먼저 해주시죠. 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부산에 8이라고 써 있는데 왼쪽에 중구, 북구, 금정구 111 이렇게만 돼 있고 나머지 시도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맞는데 부산만 안 맞습니다. 지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표가 단순히 오류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첫 번째 표 위에 있는 잘못된 것 같은데. 팔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정책 말씀드리면은 부산의 3군데에 추가 배부 부족해서 했고, 근데 밑에 5개는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보낸 개가 5개였다는 그 뜻인데. 그런데 그게 제일 위에선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제일 위에 추가 배부 투표소 현황에서 예. 부족 발생 투표소 3곳, 부족하지 않았으나 송부한 곳 5곳 해서 합쳐져서 제일 위에 써 있어야 되는데 뒤에 숫자가 잘못됐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숫자와 지역이 표기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지역은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숫자가 해당 구위원회 안에 투표구 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대구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같은 경우는 이게 오늘 오전에 갑자기 정해지고 시간이 촉박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오탈자 같은 거를 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중으로 다시 확인을 하고 수정을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부터 지역선관위원장까지 법관 겸직 구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위반이라서 외부 통제도 아직 제한적인데 책임자 두 분이 사퇴하시는 걸로 이러한 구조가 쇄신이 가능할지 의문이 아직 많거든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좀 외부 검증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여러 차례 뭐 국회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있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이제 진실규명위원회에서 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 그 위원회 전반적인 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고가 처음이 아니고 예. 내부 통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하신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예. 이번에 진상규명위가 있으면은 실현될 거라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국의 투표소가 이제 14,288개, 그 사전 투표소는 3,571곳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이제 투표가 관리되고 전국에 뭐 5천만이 넘는 그 국민들 중에 4천만 명이 넘는 그 유권자분이 동시에 하루에 참여하는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은 하여튼 계속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외부 통제라든지 선거 절차 사무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루어졌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이제 여러 곳에서 절차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 후에 수용기류 연루단단 직원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이 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내부 기강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입장이 있을까요? 그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나 인사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선거정책실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는 내용은 좀 사실과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징계를 통해서 다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대부분 또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애초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